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내가 은퇴하면 과연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아마 대부분 막연하게만 생각하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은퇴자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적은 돈으로 생활하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카페에서 아르바이트하는 70대 어르신을 본 적 있으실 거예요. 아파트 경비실에서 밤새 근무하는 60대 분들도 흔히 볼 수 있고요. 이분들이 취미로 일하는 게 아니에요. 생활비가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일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런 현실이 남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열심히 일하고 계신 여러분도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똑같은 상황에 처할 수 있어요. 무서운 이야기처럼 들리시겠지만 이게 바로 우리가 직면한 현실이에요. 하지만 절망할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이런 현실을 미리 알고 준비한다면 충분히 다른 결과를 만들 수 있거든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 해답에 관한 거예요. 먼저 우리가 노후 준비에 대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부터 바로잡아야 해요. 많은 분들이 10억은 모아야 편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런 말 들어보셨죠? 요즘 노후 자금으로 최소 10억은 있어야 한다더라. 그런데 이런 접근 방식이 오히려 노후 준비를 망치는 주범이에요. 왜냐하면 10억이라는 숫자를 들으면 대부분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아세요? 아, 나는 평생 모아도 그런 돈 못 모으겠다. 그냥 포기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주변을 둘러보세요. 정말 열심히 살아온 직장인들도 집 한 채에 대출 좀 끼어 있고 적금이나 펀드에 어느 정도 돈 넣어둔 게 전부인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이런 분들한테 10억을 모으라고 하는 건 현실성이 떨어지는 이야기죠. 그럼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바로 여기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해요. 큰 목돈을 만드는 게 아니라 매월 꾸준한 수입을 만드는 것에 집중하는 거예요. 마치 지금 직장에서 월급 받듯이 말이에요. 생각해보세요. 10억을 한 번에 모으는 건 정말 어렵지만 매월 200만 원이나 300만 원 정도의 수입원을 만드는 건 훨씬 현실적이잖아요. 이런 관점에서 노후를 바라보면 갑자기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런 월 수입을 만드는 데 있어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국민연금이에요. 국민연금 하면 사람들 반응이 정말 극과 극이에요. 어떤 분들은 그래도 국가에서 해주는 거니까 믿을 만하다고 하시는 반면 특히 젊은 분들은 내가 낼 때는 내고 받을 때는 못 받는 거 아니야? 라고 걱정하세요. 이런 불안감이 생기는 이유를 알겠어요. 매달 적지 않은 돈을 내고 있는데 정작 나중에 받을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국민연금은 국가가 보장하는 제도예요. 국가가 망하지 않는 한 연금은 지급될 거라고 봐야 해요. 물론 앞으로 여러 가지 변화는 있을 수 있어요. 받는 금액이 조금 줄어들 수도 있고 받는 나이가 늦어질 수도 있고요. 하지만 완전히 없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국민연금이 사라진다면 그건 국가 시스템 자체가 무너지는 거거든요. 국민연금의 또 다른 장점은 소득 재분배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소득이 적었던 분들일수록 나중에 더 유리한 조건으로 받을 수 있어요. 반대로 소득이 많았던 분들은 상대적으로 받는 비율이 낮아지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민간보험보다는 훨씬 좋은 조건이에요. 최근에 연금 개혁에 대한 논의가 뜨거웠죠. 지금은 좀 조용해졌지만 어떤 내용들이 나왔는지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변화들이 우리의 노후 계획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거든요.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보험료 인상이었어요. 현재 9%인 보험료를 13%까지 올리겠다는 거였죠. 그런데 이걸 연령대별로 다르게 적용하겠다고 했어요. 50대는 빠르게 올리고 20대는 천천히 올리겠다는 거였는데 사실 이런 방식은 다른 나라에서도 흔하지 않은 접근법이에요. 또 하나 중요한 변화는 의무 가입 기간을 늘리겠다는 거였어요. 현재는 60세까지인데 이걸 64세까지 늘리겠다는 거죠. 하지만 이건 현실적으로 문제가 많아요. 많은 분들이 50대 후반에 조기 퇴직하고 연금 받을 때까지 소득 공백을 겪고 있는데 이런 문제 해결 없이 가입 기간만 늘린다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 모든 변화 중에서 가장 주의 깊게 봐야 할 부분이 있어요. 바로 자동 조정 장치라는 거예요. 이게 도입되면 경제 상황이나 인구 변화에 따라 연금액이 자동으로 조정된다는 거거든요. 지금까지 국민연금의 가장 큰 장점은 확실성이었어요. 물가가 오르면 연금도 따라서 올라가고 받기 시작하면 평생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자동 조정 장치가 도입되면 이런 확실성이 흔들릴 수 있어요. 실제로 이웃나라에서는 이미 이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최근 몇 년간 연금액이 줄어들거나 물가 상승률만큼 오르지 않는 경우가 있었어요. 만약 우리나라에도 이런 제도가 들어온다면
개인적인 노후 준비를 더 철저히 해야 할 거예요. 하지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런 큰 변화들은 하루아침에 결정되는 게 아니거든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고 지금 논의된 내용들이 모두 그대로 시행될 거라는 보장도 없어요. 중요한 건 이런 변화의 흐름을 이해하고 그에 맞춰서 우리의 노후 준비 전략을 세우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이 현명한 노후 준비를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볼까요? 먼저 국민연금을 제대로 활용하는 방법부터 살펴보겠어요.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에 대해 잘못 알고 계신 부분들이 있거든요.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조기 수령을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정상 수령을 하는 게 좋을까요? 예요. 특히 50대 후반분들이 많이 고민하시는 부분이죠. 조기 수령은 60세부터 받을 수 있는데 대신 받는 금액이 줄어들어. 정상 수령은 65세부터 받는 거고요. 여기서 핵심은 본인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거예요. 만약 60세 이후에도 계속 일할 수 있고 수입이 있다면 정상 수령을 하는 게 유리해요. 하지만 조기 퇴직으로 인해 수입이 끊어진 상태라면 조기 수령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에요.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있어요. 바로 연금을 받으면서도 계속 가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60세에 조기 수령을 시작했는데 계속 일을 한다면 65세까지 추가로 보험료를 낼 수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받는 금액이 더 늘어나죠. 또 하나 중요한 건 임의 계속 가입이에요. 직장을 그만둔 후에도 개인적으로 국민연금에 계속 가입할 수 있거든요. 특히 가입 기간이 20년 미만인 분들은 꼭 고려해 보셔야 해요. 왜냐하면 가입 기간이 길수록 받는 금액이 크게 늘어나거든요. 실제로 가입 기간 10년과 20년의 차이는 생각보다 커요. 단순히 2배가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차이가 나요. 이건 국민연금의 계산 방식 때문인데 가입 기간이 길수록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어요. 그런데 국민연금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현실적으로 국민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생활비의 일부분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인 준비가 반드시 필요해요. 여기서 두 번째 축이 바로 퇴직연금이에요. 퇴직연금은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회사에서 관리해주는 확정급 여형과 개인이 직접 운영하는 확정기 여형이 있죠. 요즘은 대부분 확정기 여형으로 바뀌고 있는 추세예요. 확정기 여형의 장점은 개인이 직접 투자 방향을 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그만큼 책임도 따르죠. 잘못 운영하면 손실을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퇴직연금 운영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공부가 필요해요. 퇴직연금 운영의 기본 원칙은 안정성과 수익성의 균형이에요. 너무 안전한 상품만 선택하면 물가 상승률도 못 따라가고 너무 위험한 상품만 선택하면 원금 손실 위험이 커져요. 본인의 나이와 은퇴까지 남은 기간을 고려해서 적절한 비율로 분산 투자하는 게 중요해요. 일반적으로 젊을수록 주식형 상품의 비중을 높이고 나이가 들수록 채권형이나 원리금 보장 상품의 비중을 늘리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 30대라면 주식형 60%, 채권형 40% 정도로 시작해서 50대가 되면 주식형 40%, 채권형 60% 정도로 조정하는 거죠. 세 번째 축은 개인연금이에요. 개인연금은 세액공제 혜택이 있어서 절세 효과도 누릴 수 있어요. 연간 4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이건 꽤 큰 혜택이에요. 개인연금도 퇴직연금처럼 다양한 상품이 있어요. 원리금 보장형부터 펀드형까지 선택의 폭이 넓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본인의 성향과 상황에 맞는 상품을 선택하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개인연금 가입할 때 실수하는 부분이 있어요. 바로 너무 보수적으로만 운영하는 거예요. 개인연금은 장기간 납입하는 상품이니까 어느 정도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수익률을 추구하는 게 좋아요. 물론 은퇴가 가까워지면 안정적인 상품으로 갈아타는 것도 고려해야 하고요. 네 번째 축은 부동산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투자처죠. 부동산의 장점은 인플레이션 해지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물가가 오르면 부동산 가격도 함께 오르는 경향이 있거든요. 하지만 부동산 투자에도 주의할 점들이 있어요. 첫째는 유동성 문제예요. 급하게 현금이 필요할 때 부동산은 바로 팔기 어려워요. 둘째는 관리 비용이에요. 세금, 관리비, 수리비 등 생각보다 많은 비용이 들어가요. 그래서 부동산 투자를 할 때는 전체 자산의 일정 비율로 제한하는 게 좋아요. 모든 돈을 부동산에 몰아넣는 건 위험해요. 특히 노후 자금으로는 어느 정도 유동성이 확보되어야 하거든요. 요즘에는 부동산 간접 투자 상품들도 많이 나와 있어요. 리츠나 부동산 펀드 같은 상품들을 통해서 적은 돈으로도 부동산 투자 효과를 누릴 수 있죠.
이런 상품들은 유동성도 좋고 관리 부담도 없어서 개인 투자자들에게 유용해요. 다섯 번째 축은 금융 투자예요. 주식, 채권, 펀드 같은 상품들이죠. 이런 상품들의 장점은 유동성이 좋다는 거예요. 필요할 때 언제든지 현금화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금융 투자는 변동성이 크다는 단점이 있어요. 특히 주식은 단기적으로 큰 폭으로 오르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노후 자금으로 활용할 때는 안정성을 우선시하는 게 좋아요. 금융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건 분산 투자예요. 한 종목이나 한 분야에만 집중하지 말고 여러 분야에 나누어 투자하는 거죠.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중요해요. 단기적인 등락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꾸준히 투자하는 거예요. 이렇게 5개 축으로 노후 자금을 준비하면 훨씬 안정적이에요. 한두 개 축에 문제가 생겨도 다른 축들이 받쳐주거든요. 이게 바로 분산 투자의 힘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각 축의 비중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예요. 이건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져야 해요. 나이, 소득 수준, 위험 감수 능력, 가족 상황 등을 모두 고려해서 결정해야 하죠. 일반적으로는 젊을수록 위험 자산의 비중을 높이고 나이가 들수록 안전 자산의 비중을 늘리는 게 좋아요. 하지만 이것도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에요. 본인의 성향과 상황에 맞게 조정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지금까지 노후 준비의 5가지 축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혹시 이걸 다 해야 하나? 라고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전혀 그럴 필요 없어요. 중요한 건 완벽하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시작하는 거거든요. 실제로 노후 준비에서 가장 큰 적은 시간이에요. 20대에 시작하는 사람과 50대에 시작하는 사람의 차이는 정말 엄청나거든요. 같은 금액을 투자해도 시간의 힘 때문에 결과가 완전히 달라져요. 예를 들어보면 이해가 쉬울 거예요. 25세부터 매월 50만원씩 40년간 모은다면 총 납입 금액은 2억 4천만 원이에요. 하지만 연 5% 수익률로 복리 운영한다면 65세에는 7억 원이 넘는 돈이 모여요. 반면 45세부터 시작해서 매월 100만원씩 20년간 모으면 납입 금액은 2억 4천만 원으로 똑같지만 최종 금액은 4억 원 정도밖에 안 돼요. 이게 바로 시간의 마법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이가 어리든 많든 상관없이 지금 당장 시작하는 게 가장 유리해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작하면 될까요? 먼저 본인의 현재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 보세요. 국민연금 가입 이력은 어떻게 되는지, 퇴직연금은 얼마나 모였는지, 개인연금은 가입했는지,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은 얼마나 있는지 정리해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목표를 세워보세요. 은퇴 후에 매월 얼마 정도의 생활비가 필요할지 계산해 보는 거죠. 현재 생활비의 70% 정도면 적당하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은퇴 후에는 교육비, 대출 이자 같은 지출이 줄어들거든요. 목표 금액이 정해지면 그걸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세요. 국민연금으로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고 부족한 부분을 다른 방법으로 채우는 거예요. 이때 앞서 말씀드린 5가지 축을 적절히 활용하시면 돼요. 가장 중요한 건 실행이에요. 완벽한 계획을 세우느라 시간을 보내지 마시고 일단 시작하세요. 개인연금 하나라도 가입하고 퇴직연금 운영 방법도 바꿔보고 투자도 조금씩 해보세요. 하다 보면 점점 노하우가 생기고 더 좋은 방법들을 찾게 될 거예요. 그리고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습관을 만드세요.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본인의 노후 준비 상황을 체크해 보는 거예요. 목표 대비 얼마나 달성했는지, 투자 성과는 어떤지, 계획을 수정할 부분은 없는지 살펴보세요. 특히 인생에 중요한 변화가 있을 때는 반드시 노후 계획도 함께 수정해야 해요. 결혼, 출산, 이직, 승진 같은 상황에서는 소득이나 지출 패턴이 바뀌거든요. 이런 변화를 노후 계획에도 반영해야 현실적인 준비가 가능해요. 또 하나 강조하고 싶은 건 가족과의 소통이에요. 노후 준비는 혼자만의 일이 아니거든요. 배우자가 있다면 함께 계획을 세우고 자녀들과도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게 좋아요. 가족 모두가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준비할 때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노후 준비는 마라톤이지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에요. 중간에 실수할 수도 있고 계획대로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해요. 실제로 성공적인 노후를 보내고 계신 분들을 보면 특별한 비결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꾸준히 성실하게 준비하신 분들이에요. 큰 돈을 한 번에 벌어서 준비한 게 아니라 작은 돈이라도 꾸준히 모으고 투자하신 거죠.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오늘 집에 가서 국민연금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본인의 예상 연금액을 확인해 보세요. 퇴직연금 운용 현황도 체크해 보시고요.
개인연금 가입을 고려하고 계셨다면 이번 주말에 시간 내서 상담받아 보세요. 작은 시작이 큰 변화를 만들어요. 오늘의 작은 결심과 행동이 20년, 30년 후에 여러분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거든요. 미래의 여러분이 지금의 여러분에게 고마워할 수 있도록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노후 준비 경험이나 궁금한 점들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더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하고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함께 준비해 나가요. 감사합니다.